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뭐 잭슨홀 미팅 이거 뭐 발언 기다렸는데 네. 막상 이제 파장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제 네. 뭐 파월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제는 뭐 금리는 언제 할 거냐 이게 관심이 모아지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전에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있었죠. 제가 2주 전만 하더라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주 후반 같은 경우는 별거 없을 것 같다. 나올 말 다 나왔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과 같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걱정했던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도 좀 불확실성이 크다. 그리고 또 물가 목표제 또한 2%다.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기존의 스탠스에서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완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잭슨홀 미팅은 끝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7월 PCE 물가, 네. 8월 고용 보고서 이런 지표들이 아주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지표 결과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할 것 같아요. 일단은 PCE 물가는 그러니까 소비랑 소득은 전월 대비 또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미국 경기는 단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편 PCE 물가는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CPI에서 헤드라인 CPI는 반등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코어 PC도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만약에 코어 PC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은 신규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또 더 둔화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그대로고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데 현재 컨센서스는 둔화된다고 보고 있어서 주 초중반에는 물가 때문에 조금 불안정하다가 주 후반에는 조금은 경기에 대한 안도감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시장 방향타로서 이제 미국 네. 장기 국채 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주목되는데요. 지금 최근 미국 장기물 상승세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이거 주식 시장에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10년물 같은 경우는 왜 오를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압도적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최근 GDP 성장률, 미국 GDP 성장률을 보면요, 올해 GDP 성장률이 2%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0.3이었던 게 그렇죠. 2%로 올라왔거든요.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수급 불안이었습니다. 8월 초에 재무부에서 3분기 채권 발행 물량을 발표했는데 기존에 예정되었던 계획보다는 3천억 달러 이상 많이 발표했고 특히 중장기물을 더 많이 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수급 불안이 커졌죠. 자,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언제 끝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를 때가 가장 공포스럽다는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분기 어찌됐든 간에 2분기 GDP 성장률을 정점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10년물 채권금리가 4.4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4.3 중후반대에서 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물 국채 그 금리 상승세도 어느 정도 좀 약간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엔비디아발 이 AI 호조 이게 뉴욕 증시를 원래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없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은 저도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선 이렇게 잘 나와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수주 계약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클로 간다면 지금부터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TSMC의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반도체까지도 수주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엔비디아발 수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불안감들이 남아있지만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023년은 반도체는 턴어라운드하는 게 맞는데 24년에는 얼마나 성장할까에 대한 걱정들을 점진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내년으로 가게 된다면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이제 중국 리스크 상당히 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은 오히려 미중 갈등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지나 러먼드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요. 네, 27일부터 30일 지금 가 있겠죠.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방문을 해서 중국 정부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텐데요. 근데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 27개 기업을 지금 미지정 기업에서
명단에서 제외를 시켜줬고 한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 유예 시한도 1년 더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발언이 있었는데 중국의 경기 침체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바로바로 중국 정부의 화답을 받았던 상황이라서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다라는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점을 지난다 또는 여기보다 지금보다 더 강해지지 않을 거다라는 심리만으로도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위안화는 좀 강세 반등을 했거든요. 환율 변화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환율 측면에서 위안화 강세가 전개된다면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이겠구나라는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 그에 맞물린 원달러 환율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볼 게 많습니다. 미국 그 금리 긴축 정책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 또 환율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름도 끝물이고 하다 보니까 찬바람 날 때 또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떤 커다란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종목 장세, 어떤 뭐 차별화된 뭐 이런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모멘텀이 부재하고 지수가 갇혀 있다 보니까 최근 보면은 테마주가 너무나도 열풍을 불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2,480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2,500선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2,550을 넘어서게 됐을 때 2,600선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 그러니까 테마주라든지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외국인이 시장은 그리고 불안정하더라도 꾸준히 샀던 업종들을 봐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입니다. 이 세 업종은 단기 가격 메리트도 높고요. 그리고 12개월 선의 EPS는 계속 올라가고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샀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업종을 좀 흔들릴 때마다 담아 놓으신다면 가을에는 좀 수확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외국인 매수가 집중됐던 이런 지속됐던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기계인데 이 반등 시도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뭐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인 것 같습니다. 20일까지 수출을 보면 여전히 부진하거든요. 그리고 9월 1일 날 발표되는 8월 수출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그림은 반도체는 아마 연중 최대 무역액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에 있어서 반도체는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를 보고서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도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은 올라갔는데 주가는 아직까지 눌려 있거든요. 글로벌 전반적인 기계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기계는 실적의 힘이 좀 강한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감익될 수 있다는 걱정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눈높이가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최근은 또 하반기 이익전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싸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3배, 4배에 불과하다 보니까 10년물 채권금리, 단기 채권금리가 좀 꺾이게 됐을 땐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인데요. 이 현대차, 기아 공매도 공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실적 피크아웃 논란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였고 계속적으로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피크아웃이야 하면서 지금 이익 전망만 놓고 본다면 3분기, 4분기 1조 이상 감익된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조금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우려보다 좀 나은 그림이라면 이렇게 눌려있던 공매도 물량이 조금 해제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공매도는 반등할 때는 쇼커버링이라고 해서 반등 탄력을 좀 더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려보다 좀 나은 모습만으로도 증시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월이 다가옵니다. 9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50
여기를 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800을 넘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선 초반에서는 2,650 박스권 상단으로까지만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기기업종들을 좀 흔들릴 때마다 매집을 해놓으신다면 9월에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